내려놓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 항목. 1년 전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부부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남편은 59세로 26세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33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그는 퇴직을 5개월 앞두고 있었다. 외벌이로 자식들 교육시키며 먹고 사느라 모아둔 현금은 없었다. 거주하는 은평구의 아파트가 전 재산이었다. 10년 전쯤 5억 원에 산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서 10억 원 정도였다. 집에 잡혀있는 담보대출금 4억 원을 빼면 순자산은 6억 원이었다. 당시 부부는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소연했다. 남편의 퇴직이 코앞인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딱히 기술도 없었다. 퇴직한 뒤 대출을 받아서 식당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앞날 걱정에 잔뜩 예민해진 탓에 부부싸움도 잦다고 했다. 남편은 애들 다 키웠으니 고향인 경주에 내려가서 살자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극구 반대했다. 29살 딸과 26살 아들 때문이었다. 아들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한다고요? 내 물음에 아내가 대답했다. 네, 둘째가 올해 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정도는 같이 살아야 해요. 요즘엔 기숙사도 있고 전세 자금 1억 원을 월 1.2%에 대출받을 수 있어서 월 10만 원이며 널룸에 살 수도 있어요. 아이 혼자 살게 하는 건 불안해요. 26살이면 다 컸는데요.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같이 있어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내에게는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딸이 세종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귀고 있는 남자와 3년 정도 뒤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따님은 세종시에 사는데 왜 두 분이 서울에 살아야 하죠? 예비 사돈댁이 송파구에 살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상견례를 할 때 서울에 사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앞으로 예비 사위도 인사하러 올 텐데 서울에서 맞이해야죠. 아, 또 하나 있어요. 저희 부부의 꿈인데 조그마한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거예요. 두 분 취미가 가죽 공예인가 봐요? 네, 남편이랑 취미로 하면서 그동안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팔기도 했어요. 은퇴 후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죠. 집 한 채와 2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 그리고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것, 이것이 부부의 꿈이었다. 한편으로는 씁쓸했지만 딸이 기죽지 않게 하려는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서 화제를 돌려 아내에게 물었다. 남편 은퇴 후에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집 한 채 있고 월세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살 집과 안정적인 생활비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죠. 모든 은퇴자의 꿈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내가 말한 3가지 꿈을 모두 실현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내가 껴안고 있던 2개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짐은 아들에 대한 책임이었다. 아들은 현재 학교 앞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대학생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 달 이자가 10만 원 정도여서 부담이 크지 않다. 두 번째 짐은 결혼을 앞둔 딸이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서울에 사는 건 원치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서울에 집에 있다는 것도 제겐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제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홀가분하게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다. 대출금 4억 원을 갚고 6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다. 고향인 경주의 20평대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샀다. 그리고 8억 원 2층짜리 꼬마 건물을 4억 원을 대출받아서 매입했다. 남은 2천만 원으로 집 근처에 있는 1층 상가를 임대하여 가죽 공방을 차렸다. 현재 대출 이자를 빼고 월세 수입은 220만 원 정도 된다. 가죽 공방을 운영하면서 수강료와 재료 판매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했다. 부부는 3가지 꿈을 모두 이루었다. 내 집 한 채에 임대, 소득, 가죽 공방을 6억 원으로 해결했다. 지금 부부는 현실로 이루어진 꿈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한 달 전 아내분으로부터 카톡이 왔다. 지금 경주에서 매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평생 애들 키우며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보냈는데 지금 삶이 꿈만 같아요. 지금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경주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 부부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남편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생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럼 부부가 꿈꾸었던 가죽 공방 역시 단지 꿈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아내가 꼭 잡고 놓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해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것, 대학원에 들어간 아들 뒷바라지. 어찌 보면 그것은 자식들의 바람이 아니라 아내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과도한 의무도 거칠애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타인의 시선을 충족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온전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내 삶에 그것을 가져와 살아가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껴안고 가야 할 것은 오직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복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줄 것인가?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온전히 내가 쥐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모래주머니를 버려야만 열기구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한다. 삶이 가벼워야 행복도 올라간다. 어떤 시기에 이르면 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내 삶을 가볍게 만들고 일상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마치 훈장처럼 여긴다.